삼동무토 마지막 이제 자월과 축월은 이제 같이 설명하는데, 자 171페이지 한번 보자. 11월, 2월, 11, 2월에 엄한 빙동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월과 축월에는 엄한에서 빙동하니 병화를 전용하고 또 간목으로 보자 한다. 병갑이 양투하면 도랑이 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왕실이나 황실에 거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출했는데 간목이 암장되면 채근하고 복록이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채근은 거의 벼슬과 이제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또 의식걱정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병화가 출한 격국은 일선의 용신을 쓴 거야. 그래서 성균관의 유생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 다음에 병화가 암장되고 간목이 출하면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월에는 간목 하나를 가지고, 해월에도 물론 병화가 일선의 용신이지만 해월에는 간목이 하나 투하면 용신이 굉장히 이제 원령에서 장생을 얻어가지고 간목 하나를 붙잡고 우리가 길을 논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자월이나 축월에 간목 하나가 투한 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길을 삼으려면 조금 부족하고, 이제 물론 병화가 암장됐을 때는 자잡 전정 이 말이 있는데, 자잡전정이 돼 가지고 글쎄 이렇게 제대로 설명해 놓은 걸 못 봤는데, 그냥 잡무 정도를, 그러니까 잡무를 많이 하는 그런 그냥 하급 관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병화가 투한 거에 못 미친다. 그 다음에 병화는 있으나 간목이 없으면 호부다. 그러면 호부라는 것은 꽤 그 세력이 있는 부자란 말이야. 그러면 그 병화가 투하고 간목이 암장됐으면 이거보다 낫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채근 이런 말을 썼지만은, 채근하고 복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귀가 좀 낮은 귀는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간목이 있고 병화가 없으면 청빈하다. 가난해지지. 가난한데 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청빈하다 그래. 가난한데 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 병갑이 존무하면 하루의 명조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해월의 그 갑과 자축월의 갑이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 또 해월에는 간목을 일선의 용신으로 쓴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그런 견해를 제기했잖아. 그러나 간목의 그 의미는 좀 다르다는 거지. 자, 엄동에는 주호가 시급해서 화가 중해도 흉하지 않고, 화성하면 영화가 있고, 이때 화가 중한데 화국을 지었는데 그것도 좋다 이건 아니야. 그건 병이 되고, 그때 또 임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자월과 축월의 무토는 화가 있어야만 재간을 감당할 수 있다. 화가 없으면 식재간이 모두 쓸모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되겠다. 아주 이렇게 중요한 그 골자의 문장이 되겠다. 갑이 양투하면 벼슬이 높고, 병화가 출현한데 간목이 암장되면 의금으로만 그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야, 굉장히. 그 다음에 병화가 암장, 그래서 채근이라는 말을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병화가 암장되고 간목이 출하면 관리는 한다. 간목이 있고 병화가 없으면 청빈하고, 병간 모두 없으면 하객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병화 하나만 투해도 좋다 이거야. 그래서 해월에서도 병화 하나가 투하면 명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병화 하나가 잘 고투해서 극상됨이 없으면은 호부 세력 있는 부자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혹 한 무리의 병화가 있는데, 그는 이제 병화가 중한 걸 넘은 거야, 그지? 이러면 병이 되니까 이때는 임수가 투해줘야지. 그래서 약병강이 돼요. 이때는 임수가 투해야 병을 약으로 다스려서 그 병도 원래 용신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러면 명주가 청고하고 용록이 있다. 임수가 결핍되면 자축을 해놨어도 승도가 아니면 고안하다는 거야. 여기에서 몰령 장간의 글자를 가지고 용신으로 쓰는 법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무토는 화가 태양하면 임수를 용신으로 삼아 부중치게 한다. 팔자 원국에 인병이 투하면 제격투인으로 성격되어도 재무계통에서 제격투인으로 성격되면 재무계통에서 고위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다. 동월 무토에 임수가 결핍되는 경우란 임수가 투하지 않고 인중태급하여 편안지상을 이룬 것으로. 근데 이제 인겁태중하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법에서 이제 임급태중이란 말을 쓰는데 자월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용신을 쓰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또 좌우충을 지어가지고 또 축월에는 충미충을 지어서 전혀 수를 못 쓴 경우, 이런 경우 도 위험하겠지, 그지? 그리고 오수라국을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혹 한 무리의 임수가 춥게 얽혀 막혔는데 병화를 보지 못하고 월시에 개수가 투하면 이제 월시에서 이제 개수가 양투한 건 아니야. 하나만 투했을 때는 역시 우한 풍유를 지니 선비는 된다 이 말인데, 이 경우에는 축월 무토로 우리가 일단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월에서는 별로 그 상황이 전제되지가 않고, 자월에 뭐 예를 들어서 개축시에 났다 이렇게 되는데 좀 맞지 않고, 축열사격을 우리가 논하려고 해도 축축이 이렇게 겹치는 거, 이런 우리 상황을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로 든 명식은 두 개인데 난강망이 허점무신격국을 얘기한 적은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그 우리가 이제 유림에 이제 그 신분을 잃지 않는다고 했지, 여기서 뭐 굳이 뭐 부기가 있거나 뭐 권력이 높거나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추교사격까지 우리가 진전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축이 두 개 겹치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개수가 투하하면 개축시가 된다는 거야. 개축시가. 그래서 이때 개축시가 되면 무가 개가 물을 불러오고 축이 사하를 불러오고 이렇게 상합 구조가 되거든. 이렇게 되어서 암암리의 화기를 좀 띌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서 얘기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자축월에 병화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선비의 우함을 잃지 않는다. 이게 좀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병화가 없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고 병화가 없는 경우라면은 부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월에 부를 결정짓는 거 십재간이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 우리가 병화가 없으면. 그러니까 병화가 고토했을 때 이런 동월이 제격을 짜도 그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병화가 없고 간목 하나만 투해가지고 그것으로 길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게 청빈하다고, 그냥 재물은 따르지 않는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는 간목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추교사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사와 학위를 불러오지 않고서는 이런 뭐 유림에 이런 것을 신분을 잃지 않고 그런 귀를 유지할 수는 일단 없다고 봐야 되지. 그렇게 일단 보고, 그 다음에 혹 일파 임수 불견 비겁. 임수라는 것은 진짜 병인데 이때 무토로 또는 기토로 우리가 이렇게 약을 쓰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자월에는 또 축월에도 뭐 해저축 수구,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설명을 한번 정확하게 해봐야 돼. 마스터리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설화구의 설명을 이렇게 이제 참고로 해서 이 책을 쓰다가 조금 선생님 이렇게 웬만한 건 가지치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아까 태원에서 우리가 썼다든지 이런 거는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썼는데, 또는 뭐 특별한 무리가 없다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가볍게 쓴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숙달에 자월 무토의 수국을 이루구나 신자진, 해월의 방국 해자축 이런데 해월 방국을 지어 가지고는 종제를 지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한물의 임수가 있다라고 할 때는 자월의 방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비겁이 있고 간목이 출간하면 부귀할 수 있지. 또 만약 한 토에 병화가 없으면, 자 이때 비겁이 있고 간목이 출간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지 한물의 수국에 약을 썼다는 얘기야. 비겁이 되고 무기투를 봤으니까. 그래서 병에 약신을 쓰면서 간목이 투출하면
병화를 원하지 않고 병약에 묘용이 있으니까 부귀하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무토편에서는 선생님 좀 이렇게 좀 하나하나 다 좀 짚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앞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진행시켜 보면 좀 더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 그래서 난강망을 또 좀 더 숙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고, 또 만약 한 토에 병화가 없으면 비록 간목이 있어도 내어외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귀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좀 비나니까 내어외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추월에 방국을 지은 것은 종색적으로 선생님들은 보지 않는 관점을 좀 취하고 있어. 그래서 진종은 대개 제로 기격이 된다. 이때 대개 조우와 무관하다. 또 간혹 조우를 잃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뭐 진종은 이제 간혹 조우를 잃어서는 안 되거나 그만 순행이 아주 춥거나 또 예를 들어서 뭐 목화분열 또 하염조토 이런 데서는 그 조우가 없으면은 그 고비남에 이르지 않아도 고독은 면하기 어렵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럴 때는 거스른 세력이 있어도 조우용실이 쓴 게 훨씬 더 낫고, 조우용실 이제 여기 보면은 다음은 그 한림의 학사로 오른 명인데 이 명식은 뭐 완전히 종제를 지었지. 신자신 수국을 짓지 않아도 자아 정국을 지으면 수국을 지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울과 추월 무토에 비겁이 많은데 이때 간목이 투하면은 당연히 이것이 이렇게 중간토를 간목으로 그래서 토를 약으로 병으로 보고 간목을 약으로 써서 이렇게 기격을 이루기도 하고, 만약에 앞에 문장과 연동해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종제를 짓지 못했는데 종제를 짓지 못해서 한무리에 짓지 못하면 한무리의 임수가 병이 되니까 이때 비겁을 써가지고 약신을 삼고 또 간목이 투출하면 약신의 묘용도 얻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부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따로 그냥 비겁군이 왕성한데 추월에 또 이때는 방점을 찍어야 돼. 만약 비겁이 있고 간목이 출간한 것을 따로 원시를 따로 떼서 본다면은 이러면은 기격을 이룬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러나 토가 차가우니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한다. 자, 수금 여기서 이제 토가 차갑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겁국을 지고 간목이 투간하면은 그것 자체로 충분히 부귀한 거야. 여기에 꼭 병화가 개입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는 다시 스캐닝해서 3번 이렇게 선생님이 쓸 수도 있었어. 근데 여기서 같이 그냥 붙여놓는 바람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스터리에서 해석을 앞에 문장하고 이어서 했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 떼놔. 그래서 떼버리고 한 토에 병화가 없으면 병화가 없고 간목이 있으면 외어내시란 거야. 그래서 또 따로 떼지 않고 같이 붙인 이유는 앞에서 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목이 있고 병화가 없으면 청빈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같은 말이야. 그래서 비겁이 없고 비겁이 만약에 있고 간목이 출하면 또한 부기하고를 앞에 1번 문장하고 붙여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을 2번 문장으로 한 토의 병화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문장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쓸까 좀 우리가 고민을 했는데 종래 이제 난강망 해설서들이 뭐 공동보감이나 조항의 분기나 또 다른 책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도 조금 아리까리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다면은 만약에 무기토가 축월무토라면은 무기토가 이렇게 잠난한데 간목이 출했다 이러면 그것을 그냥 병화의 유무와 관계없이 바로 불격을 확정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혹 이 개투 월시 두 개 개투가 월시했다 이러면은 명이 정합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앞에 추교사의 유용한 격국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174페이지에 보면은 개축, 개축, 무, 개축 이렇게 했잖아. 선생님은 이 경우에는 추교사의 유용한 격국을 짓는다고 봐, 이런 유형을. 그런데 이제 무게가 쟁합하는 것은 좋지 않지. 그래서 쟁합 자체는 종속 도록지인이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는 거야, 종묘. 어쨌든. 그래서 쟁합은 쟁합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그리고 쟁합 자체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보잖아. 이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의 병이 되는 거야, 힘들고. 그 다음에 하나의 기토가 출간해서 개수를 제하면, 이때, 자, 개수가 투했는데 하나 기토가 투했다. 그래서 개수를 제압하면은, 이게 이제 병을 제거하고, 쟁합 구도를 맑게 만들어서 좋겠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개축 있는 상황에서 기토가 출간할 수가 없어. 뭐, 기년도에 축이 이렇게 있을 수 없고, 그러면 기축월에, 개년도에, 기축월이 그러면 또 성립이 되는지, 그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명식 원국에서 개개 두 개 보고 기 보고 이러면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의 기토가 출간해서 개수를 제하면 충지사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팔자에 기토가 개수를 제하는 구조란 팔자에, 병기가 출간하는 경우로 자월무토에 한정되는 걸로 봐야 되겠어. 제격투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쟁합 구도는 있잖아. 일간이 투한 그 일간에 이제 첩신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일간의 합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암장 지장간하고 오히려 합이 더 세게 합생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전부 다 합이 성립되지 않단 말이야, 완전하게. 합하나 합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장간과 투간을 막론하고 다 쟁합 구도를 짓는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명식을 보면은, 앞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그 174페이지에서 추교사로 유용한 격을 짓는다라고 한 똑같은 비슷한 구조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숙달편에서 개개, 무개 이렇게 쓰면 무게합, 또 축중 개수하고도 무게합 이렇게 너무나 많은 쟁합을 짓는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일단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산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밑에 명식을 봐도 무게합, 그 다음에 축중 개수하고 또 무게합, 자중 개수하고 또 무게합, 이거 전부 다 쟁합 구도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동토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무토일주가 그 동월에나 삼동 무토가, 그러니까 자축월에 무토가 있다 개수가 하나 딴다는 것은 다 쟁합 구도는 짓는 거야. 기본적으로 노록지는 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유림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했잖아. 개수 하나가 투했을 경우에도 그럴 때 뭐 어떤 경우냐? 그럼 유림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는 건 뭐냐? 귀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허자용신이야 일단.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허자용신의 어떤 그런 공허함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유림의 선비로서 이런 길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추교사의 길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인생은 좀 고단하다, 쟁합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그 두 개가 전혀 반대되는 경우로 이러면 좋고 이러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연월투신금자 우속 토금상관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신금이 투안에서 토금상관이 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된다, 토금상관이. 그래서 이제 무토는 6월 무토, 또 신금과 짝을 지어서 토금상관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기토일주는 경금과 짝을 지어서 토금상관이 되겠지. 그래서 토금상관이 되고, 또 진짜 토금상관이 되었는데 그 자체로 2로 공명을 허락한다, 공명까지 허락하려면 수가 자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상관생제를 이루었다는 것을 얘기해. 그래서 축월무토에 신금이 투하면 토금상관격이 되어 1호로 공명을 이룬다. 금초수자는 상관생제격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름팔자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축월에 무토일주가 이제 개축에 났는데, 이제 신금을 보고 또 개수를 봐서 토금상관을 이루는 걸 얘기하고, 자격은 축월 월령이 가만히 봐봐. 기, 신, 개 이렇게 세 글자가 삼기. 우리가 이제 월령에서 이렇게 세 글자 또는 삼자가 투해서 공이 상격을 이룬다 이럴 때 그걸 삼기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기신계 요 세 글자 굉장히 중요하거든. 기신계 세 글자로 이렇게 천상삼기라 그러는데, 나중에 또 다 설명할게. 그래서 기신계가 동궁에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용이 전부 다 동궁에 있으니 얼마나 기격을 이루겠어, 그지? 그래서 그 공명이 아주 큰 거야. 그래서 원시는 이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난강망의 원시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격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명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못 찾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실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난강망이라는 책이
좀 어렵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토를 끝냈어. 그래서 이제 무토에서는 뭐 선생은 좀 나름대로 나는 좀 이렇게 갑을병정 지난 것들에서 조금 그 좀 스피디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갸웃그렸던 거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다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기미를 좀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전보다는 뭐 강의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계속했지만 좀 정치하게 정교하고 좀 치밀하게 강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또 진이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고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항상 변화를 주는 것 같지만 같이 강의 똑같이 강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토에서는 좀 더 분할해가지고 내가 더 치밀하게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기토에서는 분량은 또 많지 않지만 뭐 속도를 무토에서 좀 늦춘다고 했는데도 뭐 강의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끝나네. 그런데 이제 기토는 조금 더 치밀하게 한번 학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금, 신금, 또 임수계수는 뭐 또 좀 스피드하게 갈 수도 있어. 근데 큰 편차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지영이가 이제 다시 괌으로 돌아가서 기토 학습을 할 때 좀 더 치밀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떻게 끊어서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해. 그래서 한 3일 정도 배당해가지고 월화수 이렇게 배당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치밀하면 월화수목 이렇게 학습을 하든지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해.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또 생각을 해서 강의 파일을 만들어 볼게. 자, 지영이 고생했다. 이제 반이 끝났으니까 이제 뭐 난강망 거의 다 이제 해간 거야. 야, 선생님이 또 이렇게 난강망을 뭐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갑을병정물을 가지고 타간과의 관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경신 인계가 한 번씩 다 언급되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도 난강망 전체를 한번 다 한 거야. 이런 의미가 여기에도 좀 속해 있어. 그래서 이제 기토학습하고 경금학습하고 하면서 이제 앞에 갑을병정물을 우리가 인출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 보게 되겠지. 자, 고생했다.